이 영상에서는 지방흡입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술 전 과정, 수술 중 과정, 어떻게 지방이 뽑혀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수술 후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지방흡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지방흡입은 어떻게 흡입이 되는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오늘 수술 전 검사, 수술 당일, 수술 후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을 마음속으로 결정하게 되면 상담받을 병원을 선택하게 되죠. 진찰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지방흡입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나면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검사, 심전도, 체성분 검사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되죠. 한 달 이내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검사 내용으로 수술 전 검사를 대신할 수도 있겠어요. 수술 날짜를 정하게 되면 아침에 내원하게 되겠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은 안 먹어야 하는 거냐, 물은 마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수술 전날 주무시기 전에 음식물 섭취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8시간 공복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마취에 안전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 정말 조금 가지고 반드시 약을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수술 당일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수술 전 디자인을 하고 수술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좋은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죠. 디자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이 링크 일로 들어가시면 디자인에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면 몸 전체를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 지방흡입은 모두가 이 투메선트 용액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 용액 안에는 리도카인 마취제가 들어가 있고요, 에피네프린이라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원장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바이카보네이트 소듐이라든가 트라이암시놀론, 히알루로니다이스라는 이런 약물들을 섞기도 해요. 아무튼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용액의 역할은 물론 아프지 않게 하는 기능이 제일 먼저고요, 흡입을 위해서 지방 조직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포는요,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로뷸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엽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무튼 지방세포가 뭉쳐있고 막이 있어서 이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조직이 됩니다. 이걸 로뷸이라고 하는데, 이 로뷸를 부풀려서, 그러니까 마치 이 풍선에다가 물을 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하면 막이 얇아지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작은 구멍이 있는 관을 삽입을 해서 이 막을 퐁 이렇게 터뜨리고 음압을 걸어서 흡입을 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약을 쓰고요, 피가 많이 나지 말라고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지방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의학적인 내용이었고요, 예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흡입은 그냥 관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을 주면, 그 다음에 음압을 주면 지방이 흡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예쁘게 하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듭니다. 얼마나 뽑아야 하는 건지도 정말 중요하죠.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뽑아주세요, 싹 다 뽑아주세요, 많이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은 잘못하면 원장님들이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은 지방을 뽑아내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피부 바로 아래 약간의 지방이 남겨져 있어야 수술한 다음에 울퉁불퉁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하다 보면 지방의 제일 상부층을 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울퉁불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울퉁불퉁해진 건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원장님은 몇 분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적당히 잘 뽑아야 돼요.
이 잘이라는 말 안에 바로 이 예술성이 들어있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각적인 느낌이 정말 좋은 결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이신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더 나온 것 같다던가 모양이 예쁘지 않다던가 울퉁불퉁하다면 물론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원더풀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술적인 느낌, 즉 시각적인 느낌이 맞는 원장님을 선택하시게 되면 되겠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몇 cc를 뽑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여러분 몇 cc 뽑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뽑을 수 있는지, 부작용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경험이 많은지, 흉터는 많이 만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이쪽 병원에서는 복부에서 3000cc 뽑을 수 있다고 하고 저쪽 병원에서는 4000cc를 뽑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4000cc를 뽑을 수 있는 원장님이 더 잘하는 원장님인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3000cc를 뽑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 양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 많이 잘라주세요. 네, 머리 많이 자르는 분이 훨씬 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술성, 정말 잘하는 원장님에게 자신의 소중한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밑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꽉꽉꽉 이렇게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